지금 뭐 미국 주식이 높고 한국 주식이 안 좋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버노트로 매매일지 작성하기라는 제목으로 영상 좀 찍어볼 거고요.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해야 할 매매일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내가 한국 주식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매매일지가 필수인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매매일지 다들 작성을 하고 계실 텐데 각자의 뭐 정리법이 있겠지만 저만의 정리법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에버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요즘 이제 조테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블로그 글이라든가 아니면 기사 같은 것들을 좀 스크랩할 때 조테로를 좀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씁니다. 그날 시장 상황이랑 나의 어떤 대응 그리고 매매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에버노트에 표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날 가장 이슈가 됐던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내가 매매한 종목들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날짜를 쓰는 칸이고 여기는 주요 이슈들 시황을 쓰고 어떤 나의 생각, 나의 대응 방법 그리고 내가 매매한 종목들을 쓰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8월 6일 날에는 트럼프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고 북한 미사일 발사 이슈들이 있었네요. 엄청나게 그 투매가 엄청나게 나왔을 때인데 이노아레스가 10% 빠졌고 이게 알고 보니까 엄청난 기회였고 5G 종목들은 잘 갔고 매매한 종목들에 대해서 씁니다. 해상옵티스 덱사 매도했고 8월 7일에는 위안화 안정시켰고 나스닥 반등을 했고 그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을 쓰고 저의 계획 매일 뭐 200만원씩 추가 매수하거나 SK하이닉스 추가 매수하기 그리고 내가 매수한 종목 코스닥 5% 넘게 상승 뭐 이런 그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그날 떠올랐던 것들을 그날 바로 적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아래다가 좀 쓰는 편입니다. 올해 초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쓰고 표입니다. 저 어떻게 보면 좀 메인 표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내가 언제 어떤 종목을 어떤 이유로 매도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뭐 한 며칠 전 거는 다 기억을 하는데 뭐 2달, 3달, 뭐 5달 전에 거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3월 달에 매매한 종목 2019년 3월 달에 롯데케미칼, 포스코 ICT를 매도한 뭐 제가 이런 거래를 했었네. 그리고 PSK도 매수했었고 SPG와 자화전자를 추가 매수를 했었고 이런 아이디어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SPG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PER이 높았던 것 같아요. PER이 높아서 매수를 했는데 더 추가로 가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좀 손절을 했고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가치주로 생각을 했는데 저 예상과는 실적이 좀 다르게 나와서 하락을 한 케이스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내가 3월 달에 이런 매매를 했었고 이런 거는 내가 잘했고 이런 거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는 노트 아니면 오답 노트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SPG랑 롯데케미칼을 다 손절을 했어요. 당시 이제 SPG가 로봇 감속기 등의 이슈로 상승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PER이 한 20이 넘었단 말이에요. 거의 30 가까이 됐는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그만큼 나와주지 않아가지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PER이 20, 30 받으려면 지금 뭐 2차전지 관련주처럼 최소한 매 2, 3년 정도는 3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SPG는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판단 미스 때문에 손절을 한 케이스죠. 롯데케미칼도 보면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했었는데 화학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에 빠지면서 이제 계속 하락을 했죠. 무조건 쌍바닥을 만든다고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을 먼저 바라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산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매매한 기록들을 보면서 내가 잘한 점 잘못한 점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과 제 3자의 시각 때문에 매매일지를 작성하는데요. 이게 우리는 막연하게 다 잘 될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낙관주의나 낙천주의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내가 오늘 매매가 잘 안 되면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난 상태로는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화가 필요하고 내일은 잘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장을 마치는데 문제는 이 내가 실패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내가 잘못한 거 그리고 내가 반성해야 될 점들을 굉장히 쉽게 망각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다가 기록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다 잊어버리게 된다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인간 본연의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답노트나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1년 전에 매매일지를 보면은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매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매일지를 보면서 아, 내가 이때도 이렇게 잘못했는데 지금도 잘못했다 하면서 또 굉장히 큰 반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의식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매매일지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유용하게 쓰니까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해요. 에버노트가 굉장히 정리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6월 14일 날 시나리오인데 1번이 이제 670에서 횡보를 하다가 상승, 2번이 그냥 반등, 3번이 지지선 깨는 그런 시나리오였고 지금 이제 깨고 내려갔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뭐 내가 생각했어요. 어차피 기다리는 하락은 반드시 온다. 하락 리스크나 상승할 리스크를 분할 매수로 충분히 극복하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만의 생각들을 좀 씁니다. 뭐 개인 투자자에겐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매수했다가 하락해버리거나 손실 리스크다. 뭐 이런 식으로 저만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런 생각들이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들을 다 찍는 어떤 자양분이 되고 자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또 언제는 이런 내용도 정리했나.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뭐 이런 내용도 정리를 했고 하락할 때는 비중을 늘려서 나중에 오를 때 수익이 크게 나야 된다. 하락할 때 덜 빠지는 종목을 매수하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강한 놈이 강하고 덜 빠진 놈이 더 많이 오른다. 이런 생각들이 그냥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저의 노트가 지금 한 900개, 860개 정도 되는데 물론 뭐 다른 저만의 어떤 독서 노트라든가 영어 노트라든가 일기 같은 노트도 있지만 이제 주식 노트도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양의 노트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얘기가 좀 많고 영상 찍을 것도 지금도 제가 찍을 것들이 임시 저장한 파일만 2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찍을 게 너무 많은데 한 번에 녹화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하나씩 그때그때마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최근에 시작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매매 승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는 내가 익절한 종목 그리고 오른쪽에는 손절한 종목을 좀 정리를 하고 이건 지금 내가 투자 중인 종목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5월 달부터 익절한 게 3종목이고 투자 중인 종목이 12개는 지금 11개로 줄었고 손절한 종목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승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은 좀 낮은데 여기서 이제 투자 중인 종목에서 수익 중인 것도 있고 손실 중인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수익권으로 다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죠. 승률을 계속 기록을 해가지고 6개월 전, 1년 전보다 내가 얼마나 지금 매매 실력이 늘었는지 주식 실력이 늘었는지 좀 객관적인 지표로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어떤 주식 실력을 좀 객관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를 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 좀 보여드렸듯이 투자하는 종목을 하나의 노트에 좀 정리를 합니다. 뭐 레포트나 기사나 사업보고서나 각종 자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노트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요. 뭐 서진 시스템을 예로 들면은 제가 이제 5월 9일부터 관심 종목에 좀 넣고 추적 관찰을 좀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적습니다. 기사 같은 것도 좀 적고 어떤 레포트에서 어떤 부품에 어떤 회사에 공급을 하는지라든가 통신 장비 점유율 각종 레포트들을 한눈에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가지고 알루미늄을 가져와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선물 가격도 변동이 있거나 좀 의미 있는 가격대면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차트들도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고 노트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관심 종목도 정리를 하죠.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말했던 OLED 산업이라든가 한송네오텍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 종목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도 에버노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도 정리를 해요. 차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매물대를 뚫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신고가를 뚫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비슷한 차트들을 좀 보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보고 나중에 비슷한 모양의 차트가 좀 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본인 스스로 어떤 백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예측 확률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잠깐 에버노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노트북이라는 게 있어요. 노트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수투자자라는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면 이렇게 노트북이 새로 만들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새 노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중수투자자라는 노트북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노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노 와이어 리스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쓰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쓰는 식이죠. 그래서 전 보시게 되면 공부 노트가 있고 문화생활 노트, 일정 할 일,
재테크 노트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고 각각 하위 폴더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 노트북이 많으면 또 정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딱 네 종류만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좋은 것들이 내가 이제 자주 보는 노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송 네오텍 노트를 굉장히 매일같이 보는 그런 노트라고 치면은 이것을 끌어다가 여기 위에다가 즐겨찾기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제거를 하면은 이제 없어지게 되고, 뭐 저의 매매 일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가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면 그 매매 일지 표가 나와요. 저의 그 아까 보여드렸던 승률이라든가 그날 이슈, 나의 생각, 매매한 종목들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게 노트가 이렇게 뭐 800개 이상 많아지면은 검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고 치면은 반도체가 포함된 내용까지 다 검색이 되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반도체에 있는 제목만 검색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인타이틀이라는 내용을 치고 반도체를 치면은 이 제목에 이제 반도체가 있는 노트들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이렇게 반도체 제목만 검색을 할 수 있게 돼서 이게 검색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에버노트가 어떤 검색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내부 링크 복사라든가 하이퍼 링크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고급이니까 에버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한국 주식만 하는 이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뭐 미국 주식이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 주식을 하지 않아요. 한국 주식만 하는데, 왜냐면은 한국 기업 분석하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내년에는 무조건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뇌피셜이긴 하지만요. 제가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좋은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좀 좋은 레포트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한국 기업들이 훨씬 분석하기가 쉬워요. 지금 뭐 미국 주식이 높고 한국 주식이 안 좋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얼마나 잘했습니까? 셀트리온이 한 6배 이상 올랐었죠. 바이오 대세 상승이 한 번 있었고, 또 MLCC는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10배 이상 올랐죠. 사마콘텐서.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5배 이상 올랐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엔 지금 5G가 많이 오르고 있죠. 저는 꼭 굳이 미국 주식을 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 한국 기업과 한국의 어떤 산업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5배, 10배 이상 갈 산업들을 계속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같이 매매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대박나는 산업에만 투자를 해도 우리는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대세 상승을 주는 산업이 딱 나타났을 때, 그때 무릎에서 들어가더라도 몇십 퍼센트 이상의 상승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하지 않고 이런 대세 상승이, 어떤 한 산업의 대세 상승은 최소 2, 3년에 한 번씩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에버노트로 매매일지 작성하는 방법과 한국 주식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자의 매매일지를 또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하네요.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